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벌써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 1년간 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직하는 그런 것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오늘은 비즈니스포스트의 간병근 기자와 함께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증권부 간병근 기자입니다. 손태승 회장도 1년밖에 없는 그런 임기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임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들이 이제 과점주주로 이어진 사회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사회이사회에서 우선 결정하게 됩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하나생명 등 5곳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먼저 모여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이후에 정부 지분을 대표하는 한 명의 이사가 사회이사회를 구성해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 과점주주와의 관계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과점주주와 손태승 회장 좀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손태승 회장과 과점주주의 관계는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올해 초 지주사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과점주주 체제를 균형과 견제를 갖춘 모범적 지배 구조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손태승 회장과 과점주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해 말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겸임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회이사회 쪽에서 이 문제를 찬성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당시 사회이사회는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해서 그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는 것을 찬성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금융지주 실적을 보면은 우리은행이 한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간에 좀 우리은행이 비중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그럴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사를 인수하긴 했지만 두 회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아마 2년 안에 우리은행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의 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2020년 3월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장 임기는 2020년 말로 돼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은행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과점주주들이 연임을 갖다가 지지한다, 이렇게 볼 것 같진 않고 과점주주들이 어떤 면에서 연임을 지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점주주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볼까요? 아무래도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2018년에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금융지주는 반기 기준으로 계속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증권사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점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회장을 무리하면서까지 바꿀 필요성은 낮아 보입니다. 근데 엄밀히 좀 저희들이 보면은 최근 은행들은 대부분 다 최대 실적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만 이렇게 실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경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금융권의 성장이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다른 부분에서 과점주주들을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초에 내놓은 계획대로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지주사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그리고 저축은행 등을 인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동양자산운용, ABL 글로벌 자산운용, 국제자산 신탁의 인수가 끝난 상황이고 저축은행도 지분 대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캐피탈을 통해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점주주들한테 손태승 회장은 말한 부분을 확실하게 지키는 경영자로 그게 인식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롯데카드 인수전에도 또 우리금융그룹이 좀 참여를 해서 또 다른 무기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손태승 회장은 최대 실적을 내고 또 비은행 부문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과점주주들한테 상당 부분 좋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손태승 회장은 임기 동안 노사 관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노사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서 대부분 노조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그 결과 올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임금 단체 협상을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은행이 주 52시간 근무 이것도 가장 먼저 했었던 걸로.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은행 노조는 이미 8월부터 손태승 회장의 겸임을 찬성하고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금융그룹 내에서 외부의 그 낙하산 인사 이걸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거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직원들이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우리금융지주 내부에는 현재 손 회장 말고는 그 손 회장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손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게 되면 외부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올 확률도 충분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내부의 지지는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해서 봤을 때 손태승 회장이 이때까지 우리은행 노사관계에 공을 많이 들여왔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 낙하산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부 낙하산 인사가 오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지지가 좀 더 확고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말이죠. 우리금융지주에서는 과거 그 전통적인 순혈주의, 보수적 은행 문화 이런 걸 깨는 모습도 사실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 내부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금융지주 내부에서는 어떤 반발보다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정체되지 않고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구성원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태승 회장은 그 순혈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적 은행 조직 문화가 아주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손태승 회장의 각종 그 성과, 여러 가지 실적들, 이것 때문에 과점주주, 그리고 내부에서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회장 연임이 꼭 이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그 우리금융지주는 최대 주주가 바로 정부인데 말이죠. 손태승 회장의 연임 결정에 정부가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입김을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민영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정부가 최대 주주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어떤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드러난 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겸임을 놓고 굉장히 많은 인사들의 하마평이 오고 갔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해 연말이었죠. 급격하게 대세가 손태승 회장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손태승 회장이 이제 연임에 들어갈 때 그때도 과연 그럴까? 정부 쪽에서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그 금융주제가 심한 나라에서는 과점주주들도 정부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 쪽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후보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정부가 다른 후보를 내세우기가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 편인데요. 그리고 현재 손태승 회장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지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내부의 지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그 정부가 다른 후보를 내세우게 되면 관치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과점주주도 그렇고 또 우리금융그룹 내부에서도 그렇고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내년 임기 때 정부에서 어떤 입김이 나오거나 낙하산 인사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그런 여건들은 굉장히 좋게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파생결함 증권, 그 DLS를 짚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손태승 회장 임기 내에 다 판매가 됐었고 4천억이 넘는 그런 규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배상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런 일이 불거지면은 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DLS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현재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 우리은행의 어떤 DLS 판매가 현재 불안전 판매로 드러나게 되며 우리은행의 어떤 손실배상 범위는 1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지금 DLS 사태에 투자한 대부분의 고객이 프라이빗 뱅킹을 이용할 만큼 우리은행의 핵심 고객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우리은행이 입는 피해는 손실배상액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의 과제로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입니다. 금융시장에 나온 인수합병에서 우리금융그룹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지주사로 출범했기 때문에 비은행 부문이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계열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있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실적을 합쳐봐야 전체 실적의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비은행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국내 4대 금융지주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어떤 실적 순위는 은행 순위가 아니라 그 비은행 부문 실적에 의해서 갈리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손태승 회장이 비은행 부문 강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손태승 회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그런 금융회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급격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은행, 그러니까 IB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의 실적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손태승 회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적당한 매물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손태승 회장이 그냥 아무 증권사나 그렇게 인수해 나가는 이런 일은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 측은 최근에 인수설이 불거졌던 그 소형 증권사의 인수설을 부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소한 삼성증권 정도는 나와야 손태승 회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다른 금융회사인 보험은 어떤지 빠른 시일 안에 보험사를 인수할 그런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보험사 인수를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2022년에 새 국제회계 기준 적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새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2022년을 기점으로 보험사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는 서둘러서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최근 시장에 중소형 보험사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보험사에 관심을 보이려면 앞으로 시장에서 만나기 힘든 대형 매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4조 원의 그 출자 여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별로 효율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에는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들이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였던 보험사와 증권사를 모두 정리했기 때문인데요. 그 작은 금융회사를 우리금융지주 규모에 맞게 키우려면 직원뿐만 아니라 조직을 키우는데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태승 회장의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이 바로 비은행 부문들의 인수합병입니다. 그러나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요. 금융시장에서 손태승 회장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에 그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이지만 우리 금융지주의 주가가 특히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는 우리 금융지주의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주들의 이익 실현이라는 그 주가 부양의 기본 목적을 빼더라도 그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낮아지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그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2020년부터 우리금융 주식을 하나씩 팔아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분석해 보면 한 13,000원대가 조성이 되면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국제 금융 불안 같은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시초가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우리 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강행하게 되면 공적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올해만도 벌써 자사주를 5번이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 회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장인데요. 이것 말고도 손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해외 기업 설명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열고 있습니다. 5월에 일본과 홍콩을 방문했고 10월에는 북미와 중동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주가 문제는 좀 그 정도 하고요. 우리금융그룹에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과거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그런 계파 갈등.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 임원들 가운데는 아직도 상업은행 출신, 한일은행 출신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태승 회장 역시 한일은행 출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장에 취임하면서 그 한일은행, 상업은행 출신으로 남아있는 임원들에게 그 계파 갈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최근에 손태승 회장이 외부 인력을 굉장히 활발하게 영입하고 있는 것도 계파 갈등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겠다. 이런 뜻으로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손 회장이 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디지털 분야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그 지난해 추석에 전산 시스템을 다 바꾸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손 회장은 디지털 강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 전산 사고로 큰 곤혹을 겪긴 했지만 어떤 성장통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 편인데요. 손 회장은 지주사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작업이 너무 방대했다, 굉장히 힘들었던 작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은행 전산 시스템은 은행권에서 현재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 저희가 또 짚어야 될 것이 과연 우리 은행장을 겸직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금융지주에서 우리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은행장을 빼고 금융지주 회장만 만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지주 회장과 우리 은행장을 겸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손태승 회장이 겸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지금 금융권 전체를 봤을 때 DGB 금융지주를 제외한 모든 금융지주는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이 분리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우리은행장의 겸임도 계속할 수 있을지, 또 이것을 위해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정말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손태승 회장은 어떤 키를 잡고 이끌어 나갈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내년에 과연 연임에 성공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EO 톡톡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